그 소리는 사라졌다. 처음에는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다가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보니 파도 소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 거의 무의식적인 박탈감이었다. 고요함은 마땅히 평온의 상징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통제실 전체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력 발전소, 한 국가의 자부심이자 기술 독립의 상징인 이곳이 완전 마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제어판에는 8개 터빈의 생체 신호를 나타내는 녹색 표시등이 차갑고 단호한 순서로 하나씩 꺼져갔다. 아베베, 상황 보고해! 수석 엔지니어 솔로몬 박사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는데 애써 억누르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내 이름은 아베베, 에티오피아 전력공사의 선임 엔지니어다. 12년 동안 터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윙윙거림은 내 삶에서 가장 익숙한 배경음악이었고 30만 가구의 밤을 밝히는 빛의 약속이었으며 병원 수술대에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향곡은 갑자기 멈췄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죽음과 같은 침묵,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서 북처럼 울리는 심장 소리였다. 모든 터빈이 전부 정지했습니다, 박사님. 주 전력망의 동기화 신호를 잃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메말랐고 모든 단어가 모래알 사이에서 겨우 짜내어진 것 같았다. 공포가 공기 중에 소리 없이 퍼져나갔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전도, 단순한 고장도 아니었다. 시스템적인 붕괴였다. 수도에서 각 지역 전력망에서 정부 부처에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 한 통 한 통이 이미 연약해진 우리의 신경을 때리는 쇠망치 같았다. 30만 가구, 어쩌면 그 이상의 가구가 암흑 속에 잠길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암흑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 기술 지원팀에 연락해! 누군가 외쳤다. 이 명령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처럼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을 순식간에 꺼뜨렸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익숙하고 굴욕적인 무력감이었다. 그래, 그들에게 연락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댐은 설계 도면의 첫 선부터 마지막 일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표식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한때 이것을 남남 협력의 모범이자 서구의 기존 원조 모델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자부심은 지독하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8,000km 떨어진 곳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 저편에서는 정중하고도 거리를 두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문제를 기록한 다음 우리에게 말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엔지니어들은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에 기술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베이징 시간 오전 9시. 이는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정적과 암흑 속에서 최소 6시간을 더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6시간, 전력으로 운영되는 현대 도시에서 6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병원의 비상 발정이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냉장 창고의 약품과 음식은 어떻게 될까? 도시의 교통신호등은 이미 꺼졌고 혼란은 도시의 동맥을 따라 확산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 국토의 핵심 인프라에서 이방인이 되어 비상시 가장 직접적인 대응조차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들의 예비 진단이 짧은 이메일로 도착했다. 시스템 핵심 알고리즘에 예측 불가능한 충돌이 발생하여 하위 코드 제작성과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상 복구 시간은 3개월이며 비용은 이메일 뒤에 붙은 숫자는 우리 모두를 숨 막히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1년 안에 댐은 반복적으로 정지했고 매번 복구할 때마다 새롭고 더 높은 견적이 따라왔다. 우리가 받은 해결책은 항상 블랙박스였다. 그들은 엔지니어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고 떠났으며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복구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스템을 남겨주었다. 모든 기술 매뉴얼, 운영 절차, 시스템 로그는 모두 중국어였다. 우리 현지 엔지니어들은 공학 학위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문맹처럼 이 천서 같은 문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한 번은 이 호터빈에서 이상 진동이 발생하여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던 기억이 난다. 규약에 따르면 우리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어떤 무단 조작도 전체 시스템을 잠글 수 있었고 그 잠금을 해제할 유일한 열쇠는 베이징의 엔지니어들 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저 진동 데이터가 위험한 경계선에서 요동치는 것을 지켜보며 상부에 보고하고 멀리 동방에서 오는 지시를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제어반 앞에 서서 내가 엔지니어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사슬에 묶인 죄수 같다고 느꼈다. 이 웅장한 댐은 우리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남들이 우리 심장부에 심어놓은 원격 제역이었다. 소위 원조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식민지화로 변질되고 있었다. 우리가 주권과 자원을 주고 얻은 것은 독립이 아니라 더 은밀하고 위험한 의존성이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전력 중단이 아니라 국가적 존엄의 중단이었다. 정정만이 감도는 통제실, 깜빡이는 비상등 아래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현대화의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집 문을 열 열쇠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끝없는 암흑과 기다림 속에서 전례 없는 성찰이 우리 엔지니어 팀 내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의 불평과 좌절감의 표출이었다. 우리는 회의실에 둘러앉아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실망스러운 소통 기록과 기술 보고서를 거듭해서 검토했다. 중국 팀과의 원격 회의는 매번 정교하게 짜여진 드라마 같았다. 그들은 언제나 권위를 부여하는 자였고 우리는 공손한 청취자이자 수동적인 수용자였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독점 프로토콜과 폐쇄형 소스 코드를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의 소유물인 양 이야기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관리자 권한조차 주지 않아요. 젊은 엔지니어 칼렙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우리는 이 댐의 운영자인데 완전한 로그를 볼 권한도 없다니요. 그의 말은 방 안의 답답한 공기를 꿰뚫는 바늘 같았다. 그렇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우리는 매일 이 차가운 기계들을 만졌지만 그들의 영혼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솔로몬 박사, 백발에 늘 말없이 사색에 잠기던 우리의 총괄 엔지니어는 며칠간의 연속 회의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고 손가락은 공책에 무언가를 계속 그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논의가 또 다른 절망과 비난으로 치닫자 그는 마침내 일어서서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계속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것이 정말 기술적인 문제일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 각자를 훑어보았다. 분석해 봅시다. 이 댐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견적을 냈고 우리는 돈을 지불했고 그들은 고쳤습니다. 몇 달 후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엇처럼 들립니까? 함정 같아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솔로몬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속적인 의존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는 화이트보드에 자료를 나열하기 시작했다. 우리 댐뿐만 아니라 정보부서가 수집한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의 유사 프로젝트 데이터까지 검토했다. 케냐의 철도, 탄자니아의 항구, 앙골라의 통신망,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다. 초기 저가 또는 차관 원조로 기술적으로 폐쇄된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후속적으로 비싼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이윤을 묶어내는 방식이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날은 협력의 끝이 아니라 의존의 시작이었다. 그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과정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회의실 전체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 국가의 무능함, 우리 기술자들의 실력 부족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전략적 판에 깔린 한 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느꼈던 수치심이야말로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렙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핵심 기술도 없고 예비 대책도 없습니다. 우리는 갇혔어요. 아니, 솔로몬 박사가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서는 처음으로 어떤 이상한 빛이 타올랐는데 그것은 거의 미친 듯한, 배수진을 치는 듯한 결이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 유리는 공개적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른 아프리카 전체가 참고할 만한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공개적인 실패?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니던가? 그것은 우리가 무능하고 미숙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국가의 체면, 정부의 업적, 우리 엔지니어들의 직업 생명,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박사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반대하며 일어섰다. 이것은 우리를 대륙 전체의 웃음거리로 만들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겁니다. 아베베, 솔로몬 박사가 나를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지금 우리가 웃음거리가 아닌가? 자기 집 불조차 밝힐 수 없는 나라가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우리는 계속 상처를 숨기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지만 그 결과는 상처가 어둠 속에서 골마 터지는 것뿐이었다. 이제는 그것을 햇빛 아래 드러낼 때다. 그는 화이트보드로 돌아가 빨간색 마커펜으로 두 단어를 힘주어 썼다. 전략과 자산. 자, 오늘부터 이 실패는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할 겁니다. 기술적인 블랙박스 조작, 계약 속 함정, 소통의 장벽, 그리고 이러한 의존성 모델이 한 국가의 기술 자율성을 어떻게 질식시키는지, 우리는 이 보고서, 이 실패 백서를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과 공유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워 보이는 지름길이 결국 어디로 통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나는 멍해졌다.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실패를 무기로, 수치를 영향력으로 바꾸다니.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공학적 논리를 초월한 사고방식이었다. 내 마음은 의심과 저항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치인의 공허한 말처럼 들렸고 엔지니어의 실용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터빈을 돌리는 것이지 빌어먹을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 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추궁하듯 물었다. 보고서가 전기를 생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동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권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솔로몬 박사의 어조는 단호했다. 우리는 전 세계에 공개 입찰을 내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술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파트너를 찾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겁니다. 우리는 수리공이 아니라 교사를 원합니다. 우리는 블랙박스를 원하지 않고 지식 이전을 원합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원합니다. 그날 회의는 충격과 의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잠들지 못했다. 솔로몬 박사의 말을 되풀이해서 생각했고 공식과 데이터, 확실성에 익숙했던 나의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은 격렬한 지진을 겪고 있었다. 나는 기술은 중립적이며 문제 해결 도구라고 항상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기술, 특히 독점된 기술 자체가 권력이며 지배하고 노예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국가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 선택의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인식의 실패였다. 우리는 조용히 실패 백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단편적인 정보들, 중단된 이메일, 모호한 보고서, 접근할 수 없는 백엔드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자 완전하고도 소름 끼치는 기술 사냥의 그림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내 마음은 처음에 저항해서 서서히 무거운 슬픔으로, 마지막에는 차가운 분노로 응축되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기술 발전을 통해 민족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국가를 위해서였다. 바로 그때 한국의 이름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의 후보 목록에 나타났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 나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 다른 외국팀인데 그들이 과연 무엇을 다르게 가져올 수 있을까?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의존성일 뿐일지도 모른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또 다른 실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한국 K-워터팀이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은 경계심과 탐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공항 도착 홀에 서서 그들 일행이 걸어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상상했던 거대 국영기업팀처럼 많은 수행원과 관료적인 위풍당당함은 없었고
단지 수수한 작업복을 입은 1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있을 뿐이었다. 선두에는 박이라는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인상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침착한 집중력을 띠고 있었다. 우리는 관례대로 환영 만찬을 마련하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보고하기 위해 상세한 프로젝트 속에 PPT를 준비했다. 그러나 박 팀장님은 우리의 개회사를 예의 바르게 들은 후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다. 솔로몬 박사님, 아베베 씨,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단호했다. 하지만 댐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엔지니어 팀, 그들의 교육 배경, 그들의 운영 경험,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고민과 좌절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이전에 외국 팀들, 중국이든 유럽이든 그들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항상 현장으로 달려가 장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계에,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이 한국인은 먼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혼란과 함께 감지하기 어려운 존중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이는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며칠 동안 이러한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우리가 고장난 터빈 몇 대를 서둘러 점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대회의실에 프로젝터와 화이트보드를 설치하여 임시 교실로 만들었다. 어떤 장비든 만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언어를 통일해야 합니다. 박 팀장님이 설명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K-워터의 일방적인 복구가 아니라 K-워터와 에티오피아 전력공사의 공동행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 모든 작동 논리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우리 같은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은 다시 학생이 되었다. K-워터의 엔지니어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리학 원리, 발정의 구조부터 가장 복잡한 제어 시스템 알고리즘까지 하나씩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의 설명 방식 또한 독특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베베 씨, 이 압력 곡선을 기준으로 볼 때 5분 후 어떤 위치에서 공동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렙, 중앙 처리 장치가 갑자기 멈춘다면 수동 개입의 올바른 절차는 무엇입니까? 화이트보드에 논리 흐름도를 그리고 각 단계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초조했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했다. 국가가 전력 위기 속에 있고 수십만 명이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초등학생처럼 질문에 답하고 있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심지어 솔로몬 박사에게 사적으로 불평했다. 박사님, 우리가 이런 학술 토론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터빈을 즉시 돌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박사는 그저 나를 침착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베베,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들이 우리가 이전에 함께했던 모든 파트너들이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열쇠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박사가 한 단어씩 힘주어 말했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 열쇠. 그렇다. 바로 그 단어였다. 과거에는 우리는 단지 이 버튼을 누르세요. 저 스위치는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조작자였지 주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이 하는 일은 전체 시스템의 설계도, 논리도, 심지어 그들의 사고방식까지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고통스럽고 느렸다. 내면의 자존심과 오랫동안 형성된 고정관념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상태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가 당연히 알아야 했지만 답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얼굴이 붉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은 바로 내가 과거의 지식체계에서 블랙박스였던 부분이 빛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반응이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의 감정을 알아차린 듯 했지만 조금도 거만함이 없었다.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평등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으며 마치 선배가 후배와 문제를 논하는 것 같았다. 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고장 예방 시스템에 대한 논의였다. 우리의 과거 경험에 따르면 시스템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용도였다. 하지만 K-워터팀이 제시한 개념은 완전히 달랐다.
좋은 시스템은 불이 났을 때 비로소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 냄새를 맡았을 때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 김 팀장님이 화이트보드에 데이터 모델을 그리며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영원히 발생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댐 관리 시스템을 시연했다.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센서를 통해 온도, 진동, 압력, 수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특정 시점, 특정 부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모 또는 고장 위험을 예측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이렇게 경고할 수 있었다. 지난 3개월간의 데이터 모델 분석에 따르면 3호 터빈의 7번 블레이드에서 향후 70이 시간 이내에 균열 발생 위험이 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방적 가동 중단 점검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SF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우리의 업무 방식이 수동적 대응의 소방관에서 순식간에 능동적 예방의 건강관리 의사로 도약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넘어 운영 철학 자체의 전복이었다.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흐름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충격을 느꼈다. 이 충격은 기술 자체의 첨단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철학, 지식에 대한 극한의 추구, 위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 엔지니어의 지혜와 기계의 연산 능력을 완벽하게 결합하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폐쇄적이고 우리가 그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기술의 신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구축하도록 초대하는 개방적인 지식 체계였다. 내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의 의심과 초조함은 어느새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조용히 대체되고 있었다. 나는 한국인들이 왜 굳이 교육을 먼저 고집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오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극도로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댐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기술 능력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구세주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씨를 지피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우리가 우리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했다. 이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진심은 내가 이전 어떤 국제 협력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다. 이 주간의 긴 교실 교육이 드디어 끝났다. 마치 우리 팀 전체가 뇌를 완전히 포맷하고 재설치한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가 한때 무력감과 굴욕감을 느꼈던 중앙 통제실로 다시 들어섰을 때 우리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위압적이었던 복잡한 장비와 번뜩이는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 눈에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보였다. 우리는 더 이상 기계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들의 친구이자 지휘관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박 팀장님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론 학습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여러분의 댐을 되찾읍시다. 되찾자는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러우면서도 힘이 있던지, 그래,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했다. 복구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번에는 K-워터 엔지니어들이 한 발짝 물러났다. 그들은 우리 뒤에 서서 우리의 조언자이자 감독자가 되었다. 실제로 장비를 조작하고 분해하고 검사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우리 에티오피아 엔지니어들의 몫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나와 칼렙은 1호 터빈의 로터를 점검하고 있었다. 우리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거대한 터빈 내부에서 마치 2명의 작은 인간 같았다. 공기 중에는 엔진 오일과 금속이 섞인 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불확실한 부분에 부딪혀 한국 엔지니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마다 내 뒤에 서 있던 김 팀장님은 항상 격려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베베, 당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의 원리를 이미 배웠습니다. 당신의 분석을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매우 주저했다. 손바닥에는 땀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라 그 뒤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랐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팀장님과 그의 동료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통해 나는 나의 판단을 내리고 나의 지식과 두 손을 믿을 용기를 얻게 되었다. 베어링 깊숙이 숨어있던 미세한 균열을 성공적으로 진단해냈을 때 그 엄청난 성취감은 지난 10년이 넘는 직업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진정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체 복구 과정은 긴장감 넘치면서도 질서정연한 협동작전 같았다. 우리 에티오피아 엔지니어들이 주 공격수였고 K-워터팀은 우리의 전장 참모였다. 그들은 절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절연 재료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센서를 교체한 후 전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어떻게 재보정할 계획입니까?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소크라테스식 교수법은 우리 뇌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며 교실에서 배운 이론 지식을 눈앞의 복잡한 현실 문제와 결합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실수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번은 볼트의 토크를 표준값까지 조이지 않아 오후 내내 한 작업이 수포로 돌아갔다. 나는 매우 좌절하고 자책했다. 하지만 박 팀장님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베베, 이것은 아주 귀중한 실수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제부터 당신과 당신 팀의 누구도 볼트 토크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실수는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거기서 교훈을 얻는 한 괜찮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직 이해와 격려만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가 기계를 제대로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단 사흘 만에 우리의 직접적인 작업과 K-워터팀의 지도를 통해 오랫동안 침묵했던 8대의 터빈이 하나씩 익숙하면서도 웅장한 굉음을 다시 내기 시작했다. 제어판의 마지막 녹색 표시등이 켜지는 순간 통제실 전체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다.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았고 나처럼 평소 강한 남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감격, 해방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다시 태어난 듯한 자부심이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으로 우리 국가의 불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첫걸음이었다. K-워터팀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들은 우리가 꿈에 그리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지도했다. 우리는 수천 미터의 광섬유를 직접 깔았고 수만 개의 고정밀 센서를 설치했으며 그들의 지도를 받으며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데이터 모델을 해석하고 시스템의 예측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전체 시스템이 가동된 그날 나는 제어반 앞에 앉아 화면에 깜빡이는 데이터 흐름을 바라보았다. 시스템은 4호 터빈의 냉각수 펌프 임펠러에 미미한 불규칙 마모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현재는 작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스템은 45일 후에 마모가 임계값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며 다음 정기 유지보수 기간 내에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나는 그 글귀를 멍하니 바라보며 경외감에 휩싸였다. 이것이 바로 박 팀장님이 말했던 연기 냄새를 맡았을 때 경고를 보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드디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고장에 쫓기던 팀에서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관리자가 되었다. K-워터팀은 에티오피아에 3개월간 머물렀다. 그들이 떠날 때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복구되고 전면 업그레이드된 현대적인 댐만이 아니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엔지니어 팀, 그리고 스스로 반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 체계 전체를 남겨주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 회의에서 박 팀장님은 솔로몬 박사에게 암호화된 하드디스크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에는 그는 말했다. 저희 스마트 관리 시스템의 모든 소스 코드와 설계 문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이 기반 위에 수정하고 최적화하여 여러분 국가의 실정에 더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공유하고 창조할 때에만 영원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박 팀장님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며 내 마음 깊은 곳에 마지막 한 줄기 의심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강함은 기술 장벽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포용력을 가지고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에게 역량을 부여하는 것임을 마침내 깨달았다. 한국인들은 해냈다. 그들이 얻어낸 것은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가장 숭고한 존경이었다. 대미 정상 가동된 후 솔로몬 박사는 우리를 소집해 특별 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단 하나, 이미 완성된 실패 백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한 부서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 보고서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결국 집안 망신이고 게다가 중국 친구들의 심기를 완전히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문제가 지나갔으니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은 현명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일 같았다. 나 역시 약간 흔들렸다. 결국 아프리카 국가로서 국제정치 무대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자본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의 시선은 솔로몬 박세게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멀리 댐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국가의 심장 박동을 상징하는 전기가 끊임없이 송출되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몸을 돌려섰다.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침착했다. 우리의 처음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이 댐을 돌리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에티오피아, 나아가 아프리카 전체가 기술 의존성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K-워터는 우리가 댐을 복구하고 기술을 배우도록 도왔지만 그 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우리 각자를 훑어보았다. 이 백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고발장이 아니라 병력 기록이며 상세하고 생생한 교훈으로 가득 찬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병을 알았고 좋은 의사의 도움으로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진단 과정, 치료 방법,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건강한 생활 방식을 똑같은 병에 걸릴 수 있는 모든 형제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를 불쾌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로몬 박사의 입가에 단호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의 목표가 존경을 얻는 것이지 우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닐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에 더욱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우리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과 비겁함을 몰아냈다. 그렇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헛되이 감내할 수 없다. 우리의 각성은 반드시 소리를 내야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승인에 우리는 에티오피아 전력공사의 이름으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기술 주권 위험과 대응 방안, GIBE 3수력 발전소 사례 연구를 공식적으로 대외 발표했다. 우리는 보고서에 어떠한 선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도 사용하지 않고 지극히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상세한 방식으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기록했다. 처음의 설계 결함부터 폐쇄적인 기술 시스템, 불투명한 유지보수 계약, 손안에 쥐어주는 지식 장벽, 그리고 K-워터와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 관리를 이루었는지까지.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아디스아바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국 기술을 도입할 때 지식 이전과 소스 코드 공개를 핵심 조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백서의 발표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어조에 일부 국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곧 아프리카 각국의 정부와 기술 부서들은 이 보고서에 진정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묘사한 공영에 그들도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밝혀낸 함정에 그들도 이미 빠져 있거나 곧 발을 들여놓을 참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케냐였다. 그들의 교통부서는 고위 대표단을 우리에게 파견했다. 내가 그들을 접대했다. 회의실에서 케냐 대표단 단장, 역시 백발의 베테랑 엔지니어는 나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아베베 씨,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보고서는 마치 경종처럼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건설 중인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 역시 거의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문제는 협력 모델에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바빠졌다.
탄자니아, 우간다, 심지어 나이지리아와 간에서 온 대표단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우리의 수력 발전소는 더 이상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 각성의 성지,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아낌없이 보여주었고 K-워터와의 협력 경험을 전부 공유했다. 우리는 기술적 피해자에서 극적으로 기술적 역량 강화자로 변모한 것이다. 나는 직접 아프리카 동료 엔지니어들을 이끌고 한때 우리를 두렵고 무력하게 만들었던 터빈 공장을 누볐다. 그들에게 각 센서의 역할과 데이터 모델의 논리를 설명했다. 그들의 눈에서 내가 처음 느꼈던 것과 같은 깨달음의 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전례 없는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이 만족감은 어떤 기술적 고장을 해결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보다 더 큰 것이었다. 우리는 기술 자율성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깊고 강력했다. 우리는 케냐가 후속 철도 운영 계약 협상에서 태도가 비정상적으로 강경해졌으며 모든 운영 데이터와 핵심 유지 보수 기술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탄자니아 역시 그들의 항만 자동화 프로젝트 계약을 재검토했다. 우리 이번 공개적인 실패로 인해 기술 주권에 대한 무언의 아프리카 수호 전쟁이 불붙은 것이다. 에티오피아, 한때 기술적으로 거의 무릎을 꿇었던 이 나라는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는 용기 덕분에 전례 없는 존경과 영향력을 얻었다. 우리는 지역 내 기술 협력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이는 솔로몬 박사가 처음 했던 말, 즉 실패도 올바르게 활용하면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 수동적인 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미약한 능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용감하게 공유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은 어떤 외부 원조보다 더 견고하고 지속적이었다. 1년 후 나는 중앙 통제실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익숙하고 생기 넘치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댐은 안정적으로 가동되며 튼튼한 심장처럼 나의 국가의 발전의 혈액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전자 스크린에는 고무적인 데이터들이 스크롤되고 있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댐의 고장률은 90% 감소했다. 스마트 예방 시스템의 도입과 예방적 유지보수 시행 덕분에 우리는 계획에 없던 가동 중단을 거의 완전히 없앴다.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최적화로 운영 효율은 140% 향상되었다. 더 이상 엄청난 예산을 긴급 수리에 천문학적인 청구서에 낭비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 결과 운영 비용은 70% 절감되었다. 이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실질적인 국가적 이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개선이 숨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팀 자체의 변화였다. 한때 분노에 차 있던 젊은 엔지니어 칼렙은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 부서의 책임자로 성장했다. 그는 한 팀을 이끌며 K-워터가 남긴 알고리즘을 2차 개발하려 애쓰고 있었고 우리 지역 하천의 수문학적 특성을 결합하여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의 창조자가 되고 있었다. 심지어 우리는 역수출까지 시작했다. 아프리카 연합 AU의 틀 안에서 우리는 아프리카 수력 발전 운영 및 관리 훈련 센터를 설립했고 변화를 직접 겪었던 우리 엔지니어들이 강사가 되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동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남수단에서 온 엔지니어들에게 강의를 했다. 지식을 갈망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나는 1년 전의 내 모습을 보는 듯 했다. 역사는 놀라운 방식으로 순환을 완성하고 있었다. 우리는 K-워터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불씨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점차 지역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솔로몬 박사와 나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 연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둘 다 감회가 새로웠다. 아베베, 아세요? 솔로몬 박사님이 갑자기 말했다. 제가 최근에 70년 전 한국 전쟁에 관한 역사를 읽었습니다. 나는 그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유엔의 요청에 응하여 한국의 지상군을 파견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우리의 카그뉴 대대는 한국 땅에서 많은 힘든 전투를 치렀고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벌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70년 전 우리가 아직 가난하고 낙후되었을 때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먼 나라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70년 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요. 내 마음은 그 말에 크게 울렸다. 문득 K워터팀의 박 팀장님이 떠나기 전 나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그날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고 그는 나에게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바로 그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 병사였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박 팀장님은 당시 나지막이 말했다. 가장 추운 겨울, 그들이 식량도 탄약도 다 떨어졌을 때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자신들의 식량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그 아프리카 형제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빛을 바라는 눈빛이었다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라 그리고 우리 세대는 70년 전 그 은혜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우리가 K워터와의 협력을 단순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례, 즉 선진 기술이 낙후된 지역에 제공된 원조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70년의 시간을 넘어선 보은이었다. 그 안에 담긴 인문학적, 역사적 감정은 상업과 기술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얼어붙은 반도에 심었던 선의의 씨앗이 70년 후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국제관계라는 단어에 대해 새로운, 더욱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국제관계는 단순히 차가운 이익 계산과 지정학적 게임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기억, 감정, 그리고 도의적 연결이라는 더 따뜻하고 영속적인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 주려 한 것은 아마도 단순한 상업적 계약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역사에 대한 존경심과 빚을 갚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순간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나의 인식은 마지막 변모를 완성했다. 처음에 낯설음과 의심에서 시작해 기술적인 존경심을 거쳐 마침내 깊고 인간적인 온기가 담긴 감탄과 감동으로 승화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족적 품성을 보여주었다. 이 에티오피아 수력 발전소 이야기는 나 개인에게 있어 단순한 직업 경력의 프로젝트를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영혼의 세례였고 인식의 재구축이었다. 나는 내가 한때 원치 않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때 기술이 현대화로 가는 지름길이며 많을수록 좋고 발전할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은 날개가 아니라 족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한 국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을 내맡기게 할 것이다. 진정한 현대화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번쩍이는 기계를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창조하고 다루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있다. 나는 한때 실패는 수치스러운 것이며 필사적으로 감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실패도 정직하게 직면하고 깊이 성찰한다면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패를 공유할 용기에서 나오는 힘은 때로는 성공을 과시하는 것보다 세상의 존경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 우리의 공통된 공연과 교훈은 가장 귀중한 전략 자원이다. 나는 또한 국제 원조가 본질적으로 이익 교환이자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베푸는 시혜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와 K워터의 이야기는 내게 더 이상적이고 끈끈한 국제관계 모델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상호 존중, 지식 공유, 그리고 역사적 감정의 연결 위에 구축되어 있다. 효과적인 국제협력은 단순히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내면의 자기 발전 엔진에 불을 지피는 것임을 증명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은 그들이 자신만큼 강해지고 심지어 더 강해지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곳에 서서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새로운 젊은 엔지니어들이 우리 훈련센터에서 데이터 모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종종 그 고요하고 어둠에 잠겼던 밤을 떠올리곤 한다. 그 위기는 마치 고열처럼 우리를 거의 파괴할 뻔했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 묵은 병폐와 환상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환골탈태시켰다. 아예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의존과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자율과 공유의 고지에 도달했다. 이 길은 우리가 무척이나 힘들게 걸었지만 그만큼이나 굳건했다. 이 세상은 원조와 발전에 관한 온갖 거창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자본, 기술, 그리고 모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와서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러한 거창한 이야기의 밑바닥에서 나온 진실된 각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후발주자들에게 파트너를 선택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빼앗아 갈지 명확히 봐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강력한 제공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킨다. 원조가 존엄과 자유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결국 역사적으로 더 고등한 약탈 행위로 증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정한 권력은 통제가 아니라 역량 강화이다. 자, 이야기는 끝났다. 이것이 내가 직접 보고 겪었던 모든 것이다. 나는 누구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단지 이 모든 것을 목격한 후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기록했을 뿐이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다. 여러분에게 있어 한 국가의 진정한 독립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과 같은 기술 발전이 급속한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그것을 수호하고 실현해야 할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